저는 사회초년생인데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똑똑 박사가 있잖아요. 아차, 서로 싸울 수 있어요. 3탄. 안녕하세요. 부동산 똑똑 박사의 임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실제 중개 실무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인데요. 첫째, 인감도장이 달라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상가주택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던 일인데요. 잔금 지급 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데요. 그 중에 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당일에 당연히 인감도장이 맞으려니 하고 저하고 같이 주민센터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도장이 틀린 거예요, 인감도장이. 그래도 마침 같은 지역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도장으로 인감도장을 대체했어요. 만약에 거주지가 다른 지방이었다면 그날 잔금은 치를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둘째, 당장 이사가. 다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매도인이 살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였어요. 매수인이 집수리를 하고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해서 원래 잔금일보다 열흘을 당겨서 잔금을 치렀는데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 해주고 이사 갈 집 청소를 위해서 한나절만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매수인 측에서 막무가내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짐을 빼라고 해서 참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것도 특약사항에 꼭 기입해야겠구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대부분 매매를 하실 때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긴 하는데 간혹 개인 간 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요. 3층으로 된 상가주택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1층은 음식점이고 2층, 3층은 주거용으로 임차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1층은 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용도였고요. 2층하고 3층은 주거용이 아닌 제조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단속 대상이었는데 정작 집주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마침 이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께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아셔서 용도 변경도 본인이 하시는 걸로 해서 매매 가격을 약간 조정해서 계약이 된 경우입니다. 반드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적도상 길이 없어요. 네 번째는 지적도상 맹지인 주택이었는데요. 해당 주택까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도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매도 의뢰가 와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지적도상 맹지였던 거예요. 해당 주택을 사신 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사셔서 그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맹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런 땅속에 폐기물이? 이번 경우는 너무너무 황당한 경우였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토지를 매매했는데 시간이 흘러 건축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땅속에서 불법 폐기물이 나왔대요. 그러면 그 땅을 판 할머니는 할머니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시고 매수인은 난리가 났죠. 결국은 중개하신 분이 비용을 부담했던 경우입니다. 막말로 사람이 땅속 사정까지 파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중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에피소드로 계속 알려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